자, 사만사 지난주에는 보수 원로 조갑재 기자였죠. 오늘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권영길 의원 지금은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까요? 20년 전에 정치하시면서 대선 후보도 나오셨고 네. 10년 전에 정치인도 하셨지만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구호는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아, 국민 잘안 여러분 되네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2002년 16대 대선에서 내건 구호였죠. 정치인의 많은 엄청 유행어가 좋아졌다는데 있는데 그중에서 살림살이 지금도 좀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기억되는 유명한 대선 정치인의 대선에 출마 후보의 그 유행어였죠. 예. 네. 자, 당시에 95만 표 3.89% 받아서 3위했어요. 네.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회창 후보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자, 총선 불출마하고 정치권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치 은퇴하자마자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좀 활동을 좀 늘려나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댁에는 권영길 전 의원과 부인 두 분이 사시는데요. 올해야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 읽고 글 쓰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 회복에 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자가면역 체계 이상에 따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투병 중이거든요. 이제 한 80%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몸 관리에 하루 일과 시간에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정치를 그만두신 지가 한 몇 년 됐죠? 의원직을 내려놨을 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게 2012년이니까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불출마하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모든 이 삶의 길이 이 정치 행위하고 그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 정치에서는 발을 뗐지만은 정치적 활동은 계속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도 정치는 관뒀지만 정치적 활동은 계속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등, 평화, 통일의 길이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삶을 바쳤고 앞으로도 바치게 될 겁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등운동,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평등, 평화,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이었거든. 평등, 평화,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는 겁니까?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자유롭게 좀 왕래를 하자 네. 그런 운동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좀 집중하자.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남북철도 연결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이고 또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성장체인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의 촉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서울역이라든지 중요 지역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부산서 임진각까지 평화 걷기 운동도 하고 또 평화 운동과 양성 교육도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을 이렇게 펴왔죠. 사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는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좀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남북 간의 긴장은 물론이고 우리 한반도 평화 특히 비핵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이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 운동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핵심적인 요소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볼 생각입니다. 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북방에서 넘어서 국내 수역에 떨어지고 우리 공군은 또 북쪽에다가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진보 진영 언론답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의 틀을 닦았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걸림돌이다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걸림돌로 보시는 거예요? 항상 내거는 게 선 비핵화하면은 후 지원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냐. 응? 미국이 우리 체제를 말하면은 보장하지 않고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쪽은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이거거든. 이 두 개가 부딪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되풀이하면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럼 풀리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선 비핵화 후 지원, 선 지원 후 비핵화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자.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제네바 합의였고 클린턴의 클린턴 때의 북미 간의 공동성명 발표였고 트럼프 때의 싱가포르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네, 이 방향이 맞느냐, 가야 되느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언론 정책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쓴소리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열면은 자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식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인 힘으로 방송사를 폐지시키는 게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어요. MBC에 대한 태도, 저는 MBC 죽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지금 MBC의 어떤 뭐 보도의 문제, 그 대통령 전용 계획이 탑승 거부,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영방송 형태로 되어 있는 MBC를 소유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서 이 정부나 또는 자본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에 있어서는 언론에 대한 어떤 압제의 수단은 권력보다는 자본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본의 압력을 벗어날 언론이 지금 존재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자본과 언론의 관계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시던가요?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 그동안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형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가의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제도적 문제로 접근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국정조사가 새로운 모형의 국정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의 국정조사는 사실 겉은 번지를 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정쟁거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이때까지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고 이번에는 국정조사도 새로운 모형으로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비판의 소지는 있다.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뭐 산 증인이니까. 근데 최근에 진보정당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 감정이 있겠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진보정당 원로로서 선배로서 현재 또 정의당이나 뭐 몇 개 정당이 있긴 한데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그러지만은 정의당이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생각했어요. 정의당을 덜먹일 때는 민주당 이중대냐 아니냐, 태미당 논쟁이 일어날 때 이게 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정의당이 되었었어요.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이제 장관들 임명하면 그때 용어로 데스노트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래서 진보 정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게 진보 정치를 도약시키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재창당과 함께 진보 정당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분 오열된 진보정당들이 통합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사사건건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